가젤은 살기 위해서 달립니다. 배움도 살기 위해서 달립니다. 둘 다 생존을 위해 달립니다. 달리기의 본질은 생존입니다. 인간의 몸은 200만 년 전부터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진화했습니다. 늑대, 호랑이, 사자, 표범보다 더 인간은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말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오래 달릴 수 있는 육상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달리기는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1950년대 사우파 이후 사람들은 점점 달리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현대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달리기는 최고 스포츠이자 최고 치료법이라는 것을. 달리면서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시TV 운영자 강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마라톤이란 주제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5개월 동안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55주 연속 마라톤을 달성한 강시TV입니다. 제가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마 다른 분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한때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웹 개발자 업무를 이제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잦은 야관, 그다음에 잦은 회식,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그런 문제로 저에게 이제 급체가 왔고, 급체 검사를 받아 보니까 기능성 소화장애, 그다음에 고지혈증, 마른 비만, 응급실에도 몇 번 갔었고요. 그런 싸움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삶이 나에 맞는 삶인가?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었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의사의 권유대로 식단을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운동, 솔직히 뛰기 전까지는 30분 이상 걸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맹목적으로 기댈 수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픈 기억이 너무 뇌리에 강하게 되뇌이다 보니까 헬스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근력도 없지, 그러니까 헬스 기구를 들 수 있는 그 몸도 안 되고, 그래서 러닝머신에만 의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러닝머신을 올라가서 5분을 뛴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5분을 뛰는 것도 거의 이제 보름이 지나서 그 정도 아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러닝머신을 뛰면서 저에게 이런 면이 있나 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면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세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스장 안에서 뛰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도 중간에 이제 쉬는 날이 있잖아요. 한 달에 2번을 쉰다든지 그런 날이 있으면 쉬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헬스장 가가지고 또 운동을 왜 그랬는지 지금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냥 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마라톤 같은 것도 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남자는 풀코스다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처음에 한 번도 마라톤 대회 나가본 적도 없었고, 중요한 거는 필드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밴드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때만 하더라도 밖에서 뛴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그 어르신들이 많이 그 참가하는 대회, 그리고 사회 인식 자체가 마라톤을 왜 하냐, 뭐 마라톤 하면 빨리 늙는다, 뭐 그런 인식이 좀 많았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 제가 이제 서점에 갔어요. 지금처럼 뭐 인스타나 뭐 밴드 뭐 카페 뭐 이런 데가 뭐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마라톤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정보가 있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서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일본 사람이 쓴 그 누구든지 마라톤 풀코스 안주할 수 있다 뭐 그런 제목의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뭐 책으로 키스를 배웠다 그런 식으로 정말 정독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책의 논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어요. 뭐 그때 보면 뭐 인터벌 뭐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냐면 그거를 자기 혼자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스장에서 혼자 런닝모션을 하는데 그게 훈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작가가 쓴 대로 20km까지는 나의 체력을 50%만 사용을 하고 30km까지는 나의 체력의 70%만 사용하고, 내가 풀코스를 완주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체력은 10%가 남아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논리의 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뭐 첫 대회 치고는 뭐 4시간 14분 그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시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생각만큼은 예,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예, 그 처음에 마라톤 풀코스를 끝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이제 다리가 뭐 내 다리가 아닌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뻑적지근하고 온몸이 막 노곤노곤한 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주말만 되면 뭐 하루에 뭐 10개, 20개씩 열리고 막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라톤 대회가 안 열리는 주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자체가 띄엄띄엄 있고 막 그런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웬만해서 제가 마라톤 리스트를 보고 웬만한 대회는 또 다 참가를 그때도 좀 참가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마라톤 대회를 봄에 시작했다가 가을에 제주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회사 쉬는 날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60km 뛰고,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날 정상 출근하고. 저도 이제 뛰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뛰어보면은 그걸 알 거예요. 왜 달리는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지, 그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고민 해결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반성을 많이 할 때는 항상 뛸 때입니다. 예,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바보 된 느낌인데, 내가 뛸 때 가장 생산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 사람이 좀 어른스럽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관대해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넓어진다고 생각도 들고, 현대인들한테는 아마 이거 달리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게 뛰게 되면 이제 욱하는 성격, 급한 성격, 그런 게 제가 봐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듦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뛰면서 자신만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요한 게, 현대인들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뭐 시간이 저녁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인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장기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시내 쪽에 약속을 잡습니다.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그 약속을 잡고, 그리고 뛸 수 있는 그 복장으로 해서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저는 그 약속 장소까지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면은 뭐 자동으로 운동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인 만나가지고 또 한잔 할 때, 뭐 몸에도 미안하지도 않고, 예, 운동도 되고, 이게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운동 시간이 너무 없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퇴근 시간에 사실은 뭐 웬만해서 그 퇴근 시간이 길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10km 뛰어가서 1시간이나 10km 걸리는 시간 뭐 버스 뭘 타든지 40분, 50분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시내 쪽을 가게 되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이제 3회에서 4회 정도는 꼭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몸이 된다고 하면 특별히 내가 반응을 안 하더라도 막 내가 이거 막 운동하기 싫은데 어떤 의무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운동을 강제로 저는 하라고 누구한테 권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실 제가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운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밥 먹듯이 운동을 해라.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술 드실 때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술 먹고 그러시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술 먹는 날짜를 뭐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뭐 오늘 한잔 하겠다. 그러면 뭐 기분이 좋아지겠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뛰고 나서 그 성취감, 뛰고 나면 그 개운함, 그리고 뛰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 세상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마라톤 대회에 뭐 참가를 하고, 또 그런 성취감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또 참가를 하고 또 참가를 하고, 그런 그 느낌을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뭐 마라톤 훈련을 뭐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단계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마음가짐인데, 내가 뭐 의무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운동의 즐거움은 없어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하시는 걸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나가기 싫은 뭐 마라톤 훈련, 내가 나가기 싫은 뭐 마라톤 밴드가 있다, 막 이런데 막 나는 억지로 가서 그냥 뭐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즐겁게 해야 되고, 그러면 가면 일단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운동하는 게 약간의 설렘이 약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뭐 그런 약간 설렘이 있는 상태에 돼야지 그게 운동하면 즐겁지. 그렇지 않고 또 나 가면 또 힘든데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그러는 순간 더 이상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고통인 거죠. 그러면 노동이 되고 몸에 골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권장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이야기 정말 저 많이 듣는데, 달리면 뭐 무릎이 아프다, 달리면 발목이 아프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면 무릎이 아프고 달리면 뭐 발목이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파요. 근데 그거는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능적인 거니까 약간 그런 데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당신은 달리면 안 돼.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 진단이 나오신 분들은 달리면 안 돼요, 진짜로. 억지로 달리면 골병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내 몸에 이상이 없어. 그런데 무릎이 아파. 그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제 제가 봐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걷지도 못하는데 나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매가 지금 이미 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뛰려고 하면은 과체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무릎이나 발목이 아플 수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걷기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뛰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장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든지 저는 이제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뛰든지 걷든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이게 갑자기 고민 상담처럼 돼 있는데 이제 걷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걷기는 노동이에요. 예. 걸어가지고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지고 뭐 내가 뭐 서브3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운동을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뛰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뛰었을 때 그 상쾌함은 정말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뭐 로또 1등 된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느낌, 그런 희열을 맛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브라질 마라톤 선수가 그랬어요. 당신에게 로또 1등과 마라톤 그 즐거움의 그 둘 중 그 마라톤 즐거움을 뺏는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그 브라질 마라톤 선수는 나는 로또 1등을 포기하겠다. 이런 정도로 마라톤의 즐거움을 행복감 이런 게 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쉽게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로또 1등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이 주는 즐거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5주 연속 마라톤을 완료를 했습니다. 55주 연속 마라톤. 솔직히 누구든지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그래도 약간 칭찬을 한다고 하면 체력적인 거는 아마 어느 정도 누구든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삶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돌발적인 이벤트 같은 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급하게 약속이 있다든지, 뭐 급하게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누가 뭐 상담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뿐이 없어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저는 수도승처럼 그 2년 5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간에 급하게 저한테 연락 와서 이쁜 여자가 지금 있는데 빨리 와서 한잔 하자. 야, 이거 원래 제 성격은 그런 거 거부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다 찾아가가지고 뭐 술 먹고 놀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저를 좀 내 스스로가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저 다 뭐 거부를 했다기보다는 차단을 한 거죠.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2년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 그 뭐 연속대회 기록이 이제 마감이 된 건데 저는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직설적인 편이거든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좋았고 참가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다음에 대회장에서 만난 이제 뭐 구독자나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 마라톤이 약간 좀 저한테 좀 싫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마라톤 사업이 이제 좀 변화 어떤 계기가 아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마라톤 유튜버 생활을 해서 뭐 다른 분들 그 모니터링도 하고 대회 나가서 보고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와 이분 진짜 와 이분은 선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일본 것도 보고 왜냐면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마라톤 인구도 많고 마라톤 비용도 비싸고 마라톤 인프라도 좋고 아니 근데 내가 봐서는 그냥 무슨 뭐 마라톤 사대주의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뭐 급수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본 마라톤 그 채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급수대가 뭐 그죠 오사카 마라톤이 그 뭐 불패의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틀리다 뿐이지 그 지원하는 게 와 진짜 한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좀 많이 부럽고 그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양보다는 질로 좀 이제 마라톤 대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중소 마라톤 대회 나가면 뭐 한 예를 들어서 하프 나간다 그러면 뭐 한 10km 이제 지나서잖아요. 그러면 그 뭐 물 따라주고 뭐 게토레이 따라주는 분들이 두 분뿐이 없어요. 지금 대회 나가면 막 1000명, 15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10km 정도 가서 하프인데 사람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물 못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왜냐면 지금은 접수가 그냥 금방 차거든요. 예, 접수가 우선이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뭐 제가 또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느 대회를 뭐 지칭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조금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선수는 내가 봐서는 그 뭐 1km를 뛰든지 뭐 풀코스를 뛰든지 뭐 2km 가서 DNF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선수로 참가하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예, 부모님 같은 존재일 뿐이 없거든요. 근데 선수를 뭐 방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예,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네, 좀 저를 좀 아끼게 됐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선수가 대회를 참가하면 사실 주최 측을 100% 믿고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뭐 99% 믿고 뭐 참가하고 1%는 내 운빨이지 뭐 이렇게 해서 참가하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나몰라라 하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좀 마라톤이라는 게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예, 싫어지면서 이제 55주에서 솔직히 그냥 멈췄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멈췄습니다. 왜냐면 저를 좀 달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도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생각을 제가 좀 가지게 됐어요. 나한테 마라톤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좀 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안 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 몸에서 마라톤은 떼어낼 수가 없다. 예, 마라톤은 나하고 평생 같이 가야 될 그런 이제 동반자인 것 같다. 예, 그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도 이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회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아마 감시하고 비판하고 칭찬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연속 마라톤 대회는 이제 분명하게 잘 안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연속으로 대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마라톤 뉴스처럼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선수들 뭐 인터뷰도 하고 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컨셉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일전에는 이제 마라톤 대회를 직접 참가를 하고 그 대회 후기, 그 브이로그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이 맞는데 이제 마라톤 대회만은 내가 봐서는 좀 개선할 부분이 더 많아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라톤 대회 비용을 비싸게 받더라도 좀 지원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선수가 물을 못 먹고 뛰는 경우라든지, 뭐, 이온음료가 없어가지고 물 먹고 뛴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개선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베드포트 영국 장거리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게 나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모든 시청자분들,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마라톤이나 러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일수록 마라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마라톤 대회가 없고요. 선진국일수록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일상생활에 힘들고 지침이 있어가지고 뛴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마라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가까운 운동장을 나가셔도 좋고 나는 내 스스로 운동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스타나 밴드, 뭐 카페 이런 데 접속을 하셔가지고 마라톤 정보를 검색해서 가까운 데에서 지인들과 운동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세계에 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는 일을 더 즐겁고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날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